게임 중독, 채팅 중독, 검색, 그리고 쇼핑 중독, 음란물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까지 해가지고 이제 6개의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된 내용에는 대상별로 그리고 성별로 다르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인터넷에 더 빠져들고 더 거기서 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개개인별로의 이런 특징들은 있는데요. 조금 네네. 더 깊이 들어가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갖는 친구들, 그리고 또 그 불안이나 우울을 또 경험했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그 역할이 부과됐을 때 그 역할을 적절하게 수용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때,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사람들이 현실 회피 하나 방법으로 인터넷을 찾는 것 같습니다. 채팅 중독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그 게임들의 그 인터넷 중독의 6가지 요인들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가보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의 특징을 봤을 때는 게임 자체가 한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백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됩니다. 기간도 1년 이상 프로그램 개발 시간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게임에 빠져들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게임으로 그 안에서 폭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다가 현실에서 이렇게 무슨 툭 건든다든지 이렇게 조그만 자극이 왔을 때 인터넷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폭력적인 증상을 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얘는 참 무서운 건데요. 여기 보면은 2007년에 일어났었죠. 이거 버지니아 공대생. 네네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그 게임을 아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것을 실전에서 이제 총을 한번 이제 써서 이렇게 그 광적으로 이제 즐긴 결과를 이렇게 나타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 사실은 게임 중독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채팅 중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채팅은 어감에서 보다시피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성인 여성도 하지만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게 채팅을 통해서 일회성 만남을 즐깁니다.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의 경우 채팅을 통해서 원조계제라든지 또 그 성인 만남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는 그렇게 조건 만남을 통해서 뭐 캐시를 얻기 위해서 조건 만남을 한다든지, 또는 인터넷에서 그 PC방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이럴 때 채팅에서 자기들이 만난 사람을 통해서 돈을 받고 이런 만남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단순한 네. 채팅 중독이다 했을 때 그냥 그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2차, 네. 3차 네, 지금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채팅에서 그런 사회 범죄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는 특히 부모님들께서 채팅에서 만나는 대상자가 누구고 또 주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부모 자녀 간에 이런 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또 청소년 자녀는 별개다, 인정한다. 그리고 뭐 독립성을 인정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청소년들은 성장기에 있지 성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뇌의 발달 역시 아주 미완성으로 발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부모라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그런 내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색 중독의 특징이 있는데 아마 직장인들이 사실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기 대부분 컴퓨터 켜면 네. 뉴스 검색이라든지 네네.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걸 보게 돼요. 근데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습득된 자료들은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넓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 5분도 안 돼서 그 정보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뭐 연예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떤 특정 뉴스에 대해서 본인의 그런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서 좀 찔리는데요. 음란물 중독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이 중독은 많지는 않지만 중독이 빠진 경우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남성들이 많지만 최신 버전을 몽땅 다 구입을 해서 쌓아놓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한두 편 이상을 안 보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음란물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조직화되어 있어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녀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 부모님들의 그런 그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여학생이나 남학생 구분이 없다는 거 지금은
그래서 그 아들 키운 부모님들은 조금 더 안심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런 그 인터넷을 통한 왜곡된 성의식이라든지 또 성비행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이라든가 주위에 이렇게 알려가지고 도움을 받는 거를 갖다가 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부모님 입장에서 내 아이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께서는 가장 두려운 게 내 아이가 중독자다, 이런 그 낙인이 찍힐까 봐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심리 상담과 또 그 인터넷 그 정신건강적인 그 의료 개입,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심리적 상담이든 정신과적인 개입이든 받아서 아이들이 그 중독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개입하는 게 더 우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자의 뇌와 일반인의 뇌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네. 네, 보면 이제 빨간 부분이 그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뇌를 보면은 에너지가 뇌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서 전체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뇌가. 그런데 중독자의 뇌는 일정 부분, 쓰는 부분만 에너지가 모아져 있습니다. 뇌의 특징이 항상 그 어린아이 때는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이 지나면 뇌 신경세포 자체가 청소를 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그 뇌세포는 놔두지만 쓰지 않는 세포들은 버려요. 활성화되어 있는 거라고는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게임에서 총 쏘는 걸 연습을 했다. 그럼 이런 친구는 총 쏘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반응하고 또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는 참 슬프겠구나, 이런 정서적인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자야 되잖아. 우리가 24시간 일하다 하면 보면 며칠 동안 잠을 한다고 게임을 한다든지, 또 심한 경우는 부부간에 30대 부부여도 잠자리가 1년, 몇 년 동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PC방에서만 사는 남편도 있고, 이렇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대체하는 그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이. 전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이렇게 대처를 해버리게 되는 거네요. 어디까지를 중독이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를 수용을 할 것이냐 했을 때 네. 그런 척도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해척도라 해가지고 청소년 자가 진단을 포함해서 대상별로 다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아동에서 성인까지 만들어서 검사를 하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본인이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그 고위험 있는 친구들도 제가 좀 많이 해요, 이 정도죠. 잠재적 이용 사용자 보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또 그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정감도 보이고요. 또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아마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친구들은 잠재적 유형군에 속합니다. 일반 사용자군에서 지금 잠재적 사용자군으로 넘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학교 지각이라든가 네네. 뭐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학교를 뭐 안 가버린다거나 뭐 이러면서 조금씩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절반 정도가 자기는 정상적이다,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위험한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한다는 게 사실은 더 심각한 거죠. 고위험 사용자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상과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대인 관계에서 사이버 공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 인간의 관계에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해킹과 같은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만 본인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고 전혀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심한 경우는 가정 폭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못하게 하는 부모를 폭행한다든지 뭐 언어 폭력이나 이런 기물 파괴 같은 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 단계에서는 본인이 지금 법에 접촉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본인이 모른다는 건가요? 이 단계에서는 일반 심리 상담과 더불어 의료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개입이 들어가야만이 이 친구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단계까지 갔을 때는 본인도 그렇지만 이미 주변에서도 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정신과적인 치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인터넷 중독에 이미 노출된 친구들은 어떨 것이냐.
그랬을 때 고위험까지 갔을 때는 좀 어렵지만 잠재적 이용군에 있는 청소년들, 대체로 청소년들은 잠재적 이용군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드림 기법이라 해서 앞에 약자를 따서 만든 이제 기법을 가정에서도 쓰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결국 사실 그 청소년 자녀는 부모님이 어떻게 개입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반드시 좋아져요. 5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가 위험 인지입니다. 그래서 대인조의 첫 자를 따서 D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자신이 인터넷에 빠졌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구나. 또 빠져서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위험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험하게 만드는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나한테 뭐가 있냐. 이제 이걸 자기 탐색이 이루어지는 거죠. 위험을 인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인터넷에 빠지기 전의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살이 쪄 있다면 옛날에 내가 아가씨일 때 얼마나 늘씬했는데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지? 또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옛날에 20대 때 젊어서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몸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런 아저씨가 됐네 했을 때 그럼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지? 그래서 아주 그 긍정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그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정말 그 좋았던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그 기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과는 꿈하고 이런 중독하고 아주 굉장히 부적 상관이 높으니까 이 자녀들의 꿈을 이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인터넷에 빠져들기 전에 네. 얼마나 아이가 좋아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렇죠. 꿈은 무엇이었는지 네네. 이걸 좀 도와주면 되겠네요. 네.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특히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대체로 엄친아였어요, 애들이. 그 정말 그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았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부모님이 이제 그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게임하기 전에 그 부모님과 선생님이 보여줬던 관심들 이만큼의 관심을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 보여줬을 때는 반드시 이제 자녀들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본인의 그 좋은 점들을 네. 자꾸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이렇게 좀 자극을 해줘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3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단을 하는 거죠. 네네. 내가 일반 사용자군이더라 또는 잠재적 이용군이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주 해서 보고 또 관련된 뭐 성격 검사나 진로 검사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학교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걸 잘 해주세요. 그리고 또 뭐 각각 그 지역에 있는 전문기관들 이런 데 가서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런 그 지역 기관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4번째 단계가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거죠. 비합리적인 신념을 사고 자체를 사고가 바꿔지면 행동이 바꿔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 자신한테 말을 해주고 또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자기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 인정을 청소년한테는 부모가 해주고 성인은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또 배우자가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족 전체가 서로한테 해주면 정말 얼마나 멋진 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관계까지 또 개선이 되겠죠. 이런 단계를 거치고만 하면 5번째 단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인터넷 사용을 조절할 수 있구나. 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조절 가능하고 내가 계획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데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집에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자녀하고 이렇게 많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유아동은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부모님이 반드시 애기들이 인터넷 사용하는 거에 대한 시간을 약속하고 그 약속 시간을 또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PC방에 갔을 때는 담배라든지 흡연 문제 또 그리고 거기 있는 부정적인 그 뭐 형들의 그런 그 성인들의 뭐 어떤 그 환경적인 그 화면이나 또는 욕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할 수 있고 또 초등 정도의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힘을 가지고 양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의 사용 시간에 대한 규칙 그래서 이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벌을 주어졌을 때
이랬을 때는 인터넷 사용 조절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중독이 다른 중독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 중독의 특징이라면 도박 중독이나 약물, 그다음에 뭐 이런 중독들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인터넷 중독은 중독이라 하기 전에 인터넷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 중독만큼은 조절 기능의 향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인터넷을 안 한다는 건 사회적 기능을 안 한다는 거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중독들은, 여타의 다른 중독들은 끊어야 된다. 네. 하지 말아라 하면 되지만 인터넷은 안 하고는 현대 사회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조절 기능의 방법 중에 하나로 인터넷 예방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휴일이 또 있어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주 많이 한 친구들이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 때문에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일주일간에 본인이 이날은 반드시 인터넷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휴일을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도 적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사실 이 방법들을 초등학생 같은 경우나 뭐 청소년들 적용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쉬어주는 거 이런 방법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인터넷 중독 어떻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뭐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주 대상이 이제 성인보다도 사실은 청소년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그 인터넷 사용 습관은 성인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습관 자체가 중요한데 이 인터넷 사용 습관, 청소년의 사용 습관은 스스로 길러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도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의 도움, 이런 부분 외부 그런 보호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그런 인터넷 중독의 지각도 인지 능력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이 위험을 인지하시고 환경적인 개입을 좀 더 해주시고 또 관계를 항상 그 우호적인 관계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자녀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고 적절하게 잘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강의를 쭉 듣고 나서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부족한 맛만 못하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인터넷 사용 조절에 있어서 특히 그 말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요. 특히 청소년에게는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넷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